자, 문제 192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쪽 제목을 보면 곱의 법칙이네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끼리 어떤 때 곱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거기 3번에 1번처럼요. 문제에서 10의 자리의 숫자는 짝수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모두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다. 그럼 네모칸 딱 두 개 해. 네. 앞으로 네모칸 두 개 딱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냐? 10의 자리 숫자는 짝수이고 그랬잖아. 그럼 짝수를 적어. 근데 맨 앞에는 0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 4, 6, 8 이렇게 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각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만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중에서 소수는 뭐가 있습니까? 2, 3, 5, 7 이렇게 있죠. 그래서 10의 자리에 숫자를 채우고 연속하여 1의 자리도 채워야 돼. 10의 자리에 숫자를 채우고 끝나면 안 되죠. 채우고 연속하여 채운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10의 자리에는 2, 4, 6, 8 중에서 하나를 쓰니까 4가지죠. 1의 자리는요. 그렇죠. 2, 3, 5, 7 중에서 하나를 채우니까 4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기호화 시켜라. 어떤 몇 자리를 채워라. 그럼 네모칸 샥샥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채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에서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A 플러스 B와 P 플러스 Q를 우리가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와 N 더하기 N을 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 평소에 하는 것처럼 뭐 X 더하기 Y요 2X 더하기 3Y요 만약에 이런 거 있어. 이거 우리 전개하면 항이 몇 종류 만들어질까요? 이거 세 종류 만들어지잖아. 왜 세 종류냐면 동류항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문자가 같은 게 반복되면 동류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한테 경우의 수 물어볼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자가 아예 서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아예 다른 문자를 줘. 그러면 동류항이 안 만들어지거든. 동류항이. 그래서 어떠냐? 앞에서 우리가 전개를 한다는 건 앞에서 하나를 고르고 뒤에서 하나를 골라서 곱해줄 때마다 항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둘이 곱하려면 어때야 돼? 앞에서 하나를 고르고, 자, 앞에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2가지. 연속하여 뒤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죠? 뒤에서 고르는 건 몇 가지죠? 2가지. 그래서 A 더하기 B와 P 더하기 Q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항은 서로 다른 항이 4개 만들어지겠죠? 근데 가운데가 나왔습니다. 또는 자, 이번에는 앞에 인수에서 고를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뒤에서 고를 수 있는 건 2가지.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이 4종류,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이 6종류. 그런데 싹 더하면 총 항은 10종류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3쪽 보겠습니다. 193쪽에서는요, 약수의 개수를 찾아라 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니? 그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4번 문제에서 72의 양의 약수를 찾아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합니다. 1 곱하기 72. 그 다음 뭐가 있죠?
2 곱하기 말 안 해주면은 숙제 200조까지 36 한서 3 곱하기 72는 3 곱하기 몇이냐고 24나죠? 자 그러면 누구 시켜? 지광 72는 4 곱하기 그 다음 5는 안 되죠. 6 곱하기 좀 도와줘. 12 7 안 되죠. 8 곱하기 9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찾잖아. 맞지? 이렇게 찾았었지? 네. 자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찾느냐? 71을 소인수분해합니다. 72가 8 곱하기 9잖아. 근데 8이라는 수가 2의 세제곱이고요. 9라는 수는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72는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를 2의 0제곱 그러니까 2가 총 3개 있잖아. 그럼 2를 사용을 하는 거야. 사용. 근데 2를 0개 쓰거나 2를 하나 2를 둘 2를 3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3은 몇 개 있습니까? 3은 2개 있죠. 그래서 3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3을 1개 사용하거나 3을 2개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랑 여기랑 곱해. 2의 0제곱이 몇이죠? 2의 0제곱이 1입니다. 3의 0제곱도 1입니다. 3의 0제곱도 1. 그래서 은제 자 요렇게 곱할 거야. 산수 이거 해서 자 여기는 1, 1은 1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몇 일이야? 발표 좀 해야지. 나만 하니까 졸린 것 같아. 5번 정원아 자 여기는 3 6 12 24 그 다음 누구예요? 정원이가 있으니까 현서 9 18 36 7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봐봐. 빨간색으로 쓴 게 저기 있는 약수 다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진짜 약수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개수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인수분해를 해놓고 개수를 찾아라. 그럼 뭐라고 하느냐? 2가 3개 있잖아. 그러면 2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 플러스 1. 2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다. 2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플러스 1을 하는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야. 2를 0개 쓰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3이 2개 있으니까 3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2 플러스 1. 그래서 4, 3 하면 약수의 개수 12개가 딱 나와. 그러면 이거는 소인수분 했을 때 소인수가 뭐 2, 3, 5가 나오더라 똑같아.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에서 곱한다. 왜 플러스 1을 했습니까? 0제곱 때문에. 0제곱이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가 한 가지 더 추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요 4-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4-1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혹시 지우개와 샤프 혹시 자기 거면 나중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4-1번. 요 약수의 총합도 찾을 수 있어 나중에. 근데 총합 찾는 거는 좀 더 다음 기술이 있어야 돼. 보여주세요. 아 싫어. 아 못 찾아. 아, 약수의 총합 찾으려면 그 나중에 배수에서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를 이제 알면 소인수분 해가지고 약수의 총합도 찾아내. 약수 다 더한 것도 찾고 할 수 있어. 자,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소인수분해 할 때는요,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막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잖아. 400 있으면 소수로만 막 나누라고 하잖아. 그럴 필요 없어. 그냥 400 있으면 적당하게 눈치껏 쪼개. 4, 10, 10 이런 정도로. 그러면 2가 2개, 3개, 4개, 2, 4개. 그 다음에 5, 2개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돼. 소인수분해는 눈치껏 하면 됩니다. 눈치껏. 예. 뭐 초등학교 때처럼 정석 플레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인수분해 하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이 5일이니까 정답은 10번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정답 몇 나왔습니까? 잘했어요. 정답은 15. 직접 찾으려고? 직접 찾는 거는 15개나 돼.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 해서 답을 찾겠습니다. 자, 다음 쪽 또 4-3번. 홀수인 양의 약수의 개수인데 홀수인 나오잖아. 그럼 소인수분해서 짝수는 버려. 그리고 홀수, 그러니까 홀수끼리만 갖고 약수의 개수 찾으면 돼. 예.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194쪽입니다. 필수예제 5번. 도로망의 경우의 수. 도로망의 경우의 수. 도로망의 경우의 수는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설계도를 짜야 돼. 우리가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거나 또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설계도를 크게 먼저 짜고 그 세부적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5번에서 이렇게 A가 있고 B까지 길이 4개 있습니다. A에서 B까지는 길이 4개 있고요. B에서 C는 길이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D 그리고 C에서 D까지는 3개, 길이 4개, 3개, 2개, 3개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출발을 해서 C로 가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에서 어디를 지나 어디로 가거나 A에서 B를 지나 C로 가. 그 다음 뭐라고? 거나 뭐야? 합. 그렇죠. A에서 B를 지나 C로 가거나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A에서 어디를 지나 D를 지나 C로 간다. 맞습니까? 그러면 A에서 출발을 해서 C에 도착할 때까지는 연속사건입니다. 연속사건. 그래서 우리가 연속사건이면 곱한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B에서 C로 가는 방법은요? 3가지. 그래서 1번은 총 12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는 뭐라고? 거나 또는 같은 거야. 거나 또는 이거나 거나 또는 같은 겁니다. 또는 이거나는 더합니다.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D에서 C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12 곱하기 6해서 72가지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이거나 나오면 경우의 수를 더한다. 그래서 봐봐. 여기 있는 단어들로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맞는지 확인해 본다는 거네.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에서 B를 지나 연속하여 C로 가거나 A에서 D를 지나 연속하여 C로 가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쪽 단어랑 이쪽 단어를
가능하면 넣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넣어보면서 연습을 해서 오! 이게 맞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본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짜야 돼. 이거에 정답 이 세부적인 계산은 천천히 해. 먼저 할 거는 뭐냐? 이 크게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이걸 먼저 딱 짜고 그 다음에 거기 세부적으로 계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암산하지 마라. 왜 7이야? 몇 더하기 몇이야? 6 더하기 그러면 어떻게 해서 6 나왔어? 어떻게 해서 1 나오고? 그거를 짜라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되는 것도 이 설계도를 먼저 이렇게 딱 짜고 그 다음에 푸는 연습을 해야 이게 연습이 돼야 복잡한 문제도 여기다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 숙제 하나 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설계도를 짜요. 설계도에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은 1학년 때 처음에 쉬워. 근데 학교 시험은 생각보다 복잡한 것들이 나오거든. 그럼 뭘 잘해야 되냐면 이 설계도 짜는 걸 잘해야 돼.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쫙 짜. 그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계산을 딱딱딱딱 해. 그 다음에 이게 더할지 곱할지 해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야. 설계도 짜는 연습을 해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195쪽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색칠 문제가 있습니다. 색칠 문제가 학생들을 아주 화나게 하죠. 색칠 문제는요, 같은 색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접하는 색은 서로 다른 것으로 색칠한다. 미술 시간을 생각해봐. 어렸을 때 미술 잘하잖아. 자, 여기 색칠을 합니다. 영역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 나, 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색칠을 해. 근데 색깔이 흰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있는데 이게 포스터 물감이야. 포스터 물감이라고 아나? 그럼 모르나? 아, 그래. 그 진한 거 있잖아. 아크릴 물감이라고 그러나? 뒤에가 밑그림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딱 색칠해보면 진해지는 거. 그런 걸로 색칠을 한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스케치를 엄청 잘했거든. 근데 색칠을 하다 보면 여기다 노란색을 칠해. 근데 칠하다 보면 이게 살짝 빗나가. 그러면 에이 그냥 이 색깔 칠하지. 그 색칠을 딱 해. 그 다음에 다른 색을 딱 칠해. 그러면 내 그림 보고 사람들이 아, 이 그림은 가나다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뭐야 이거 두 가지네? 땅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 이렇게 할까? 두 가지로만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떠냐? 서로 인접한다는 건 선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야. 선과 선으로 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접한다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어. 그럼 여기가 가고 나고 다고 라야. 그러면 가하고 다는 인접하는 걸까요? 가하고 다는 인접하지 않습니다.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면으로 서로 이웃하는 거. 선을 지나해. 그런 거 우리가 인접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꼭지점을 지나가는 건 인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랑 여기는 같은 색깔을 칠해도 여기에다 다른 색깔 칠하면 서로 구분이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인접하는 영역은 거기 보면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영역이 5개고요. 색깔은 5개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요.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그러면 요게 좀 복잡한 게 하다 보면 예외 조항이 생겨.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 꼭 예제는 여러분한테 잘 되는 걸 예제로 알려줍니다. 이런 문제. 자, 문제. 여러분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한테 예문을 주겠죠. 이렇게 A가 있고요. B, C, D, E. 그러면 우리가 색칠을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인접하는 면이 많은 것,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칠합니다. 인접이 많은 것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웃하게. 그 다음엔 이웃하게 칠합니다. 막 여기 칠했다, 여기 칠했다, 여기 칠했다, 여기 칠했다 이러면 안 돼. 쭉 서로 붙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 시계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마음대로 골라가면서 이제 칠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다 있는 면이 많은 건 누구냐면 A가 제일 많죠. A가. 그 다음에 이제 칠하는 건 뭐 이렇게 칠해도 되고 보통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쭉 다 있으면 이렇게 칠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색깔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그러면 A가 칠할 때는요 그냥 5개 자기 칠한 거 아무거나 칠해. 그러니까 색깔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습니다. 그러면 A가 1번 칠했다고 쳐봐. 그러면 A에 딱 색칠이 돼 있죠? 집중하고 있습니까? 응? 응? 아니 그거 혼자 풀면 안 된다니까. 내가 걱정 마. 안 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줄게. 너희 풀어봐 할게. 자, A 5가지죠? 그 다음엔 어디냐? B에 색칠할 때는 A의 색깔만 봐. 왜냐면 다른 데는 안 칠해졌잖아. 색깔 칠해진 데만 봐. A가 몇 번 칠했어요? 1번 색깔 만약에 사용했어요. 그럼 어떠냐? B는 A가 칠한 거 그거 빼고 나머지를 칠하는 거야. 네. 그러면 C는 A랑 B 제외. 그렇죠. A랑 B랑 색칠한 것과는 다른 것. 그러면 2가지 색깔을 빼야 되겠죠? D는 B에다 색칠한 거 신경 써 말어. 안 써. 누구만 보냐? A랑 C만 봐. 그러면 A랑 C랑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죠? 네. E는 또 A랑 D만 봐. 그래서 3가지죠?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래 놓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죠? 똑같이 영역은 5개입니다. 색깔도 5개입니다. 자, 칠할 수 있는 총 가지수 찾아주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부터 칠할까요? A부터 칠합니다. 그냥 뭐 별거 없으면 인접하는 영역이 제일 많은 게 A거든. A는 4곳에 다 닿아 있으니까 우리 칠할 거야. 이? 칠한다 이? 네. 혹시 답 맞춘 사람은 숙제 면제권 30초 드리겠습니다. 360까지. 일단 답 써놔. 난 답 몰라. 다 몰라요? 답 잊어버렸어. 맨날 그래서 계산하고 있어. 그래, 한비 몇? 숙제 안 해도 화 안 내기. 너 화 안 낼게. 응? 이제 도전? 도전하지 않습니다. 또 누구야? 쌍범이 몇 가지? 360.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 자, 360 맞추면은 대박 납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먼저 A부터 색칠하죠? 네. A는 몇 가지? 5가지. B는 4가지. 4가지. C는 3가지. 3가지. D는 3가지. 3가지. E는 2가지. 땡. 왜 2가지요? 아. B랑 D랑 같은 색이야? 2개랑 B랑 D랑 같은 색입니까? 같은 생일 때랑. 왜 둘이 떨어져 있잖아. 네.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다른 색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다른 색이었으면 3가지, 아니 2가지죠. 만약에 둘이 같은 색이면 왜냐하면 봐봐, A 색칠하죠, B 색칠하죠. B는 A랑만 다른 색이잖아. C는 A, B랑 다른 색이죠. 네. D는 AC. A, C랑 다른 색인데 여기랑 다른 색이 얘랑 같을 수도 있잖아.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 꼭 이런 놈을 시험 문제로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칠하다가 이렇게 칠하다 보면 마지막에 색칠하는 곳 있죠. 그곳과 닿아 있는 면 중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면이 있으면 그러면 그 둘이는 다른 색일 수도 있고 같은 색일 수도 있어. 그래서 어머나
안 되네? 그러면 다시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경우 B랑 D랑 만약 같은 색이라면 B랑 D는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어요. 다른 색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지. 같거나 다르거나. 그래서 만약 같은 색이라면 H라는 방법 5가지, B 칠하는 방법 4가지, C 칠하는 방법 3가지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D는 어떠냐? 같은 색이잖아. B에 칠하는 거 그걸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야. 그러면 E는 어떠냐? 둘이 같은 색이네? 그럼 색깔 하나, 2개만 피하니까 3가지. 동의하십니까? 또는 이번엔 B랑 D랑 다른 색이라면 5, 4, 3. 그 다음에 여기 칠할 때 어떠냐? A랑 다른 색이어야 되죠. 네. A랑 다른 색이어야 되죠. 네. 근데 A랑도 다른 색이야. 그럼 몇 개 피해야 돼? 3개 3개 피해야 되니까 몇 개야? 2. 그러면 2를 칠할 때도 이 둘이 다른 색깔이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3개랑 달라야 되니까 2. 그래서 정답은 둘이 더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60. 여기도 60이죠? 네. 공통인수 60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3 더하기 4. 그래서 400, 67에 42. 답은 420까지입니다. 자, 혹시 420까지? 아쉽군요. 틀릴 걸 예상하고 냈습니다. 원래 이게 틀리거든. 원래 이게 틀리고 꼭 설명은 이걸로 해줘. 그냥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거네.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십니다. 색칠 문제에서 색칠 문제 나오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자, 196쪽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야, 이거는 이해되니?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들 영상 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돈을 196쪽 돈을 지불합니다.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 그랬을 때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이 있습니다. 지불 방법이라는 게 있고 지불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지불 금액 요거는 이제 좀 적어놓을까? 지불 금액은 돈이 우리 돈의 단계가 있잖아. 돈 맨 밑에가 뭐야? 우리가 현재 쓰는 돈의 가장 아래 단계 10원 있지. 10원 다음 뭐야? 50원. 10원으로 50원을 만들 수 있는가? 10원 그러니까 10원짜리 쉽게 말하면 5개 이상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50원 다음은 100원이죠. 50원으로 100원을 만들 수 있는가? 또는 100원으로 500원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냐? 아래 단계 돈으로 윗 단계의 기본 금액. 그러니까 뭐 50원짜리 100원짜리로 500원. 그러니까 뭐 500원짜리 10개, 20개 만들 필요 없이 500원 딱 500원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떠냐? 이거 적어놔. 그러면 어떠냐? 윗 단계를 아래 단계로 환전한다. 돈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0원짜리가 2개 있어.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뭐 있어. 그런데 500원으로 1000원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럼 1000원짜리를 싹 5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게 바로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나한테 1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있어.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편의점을 갔어. 그래서 첫 번째 지불
지불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트에 갔어.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10,000원이 나온 거야. 그랬는데 내가 물건을 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왔어. 이건 그러면 이제 아무 일 없겠지. 근데 내가 마트에 갔어. 그래서 물건 10,000원이 나왔어. 그랬는데 10,000원 딱 나오니까 갑자기 내가 호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더니 동전을 100원짜리를 100개를 이렇게 딱 꺼내. 그래가지고 마트 앞에 이렇게 딱 줘. 그럼 편의점 일하시는 분이 어떨까? 당황하지 않겠니? 그러지? 이거 뭐야? 아니면 내 10원짜리를 꺼낸다고 생각해봐. 장난하나 이런 느낌 들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지불 방법이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이라는 건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내는 것과 1,000원짜리 10개 꺼내서 내는 것과 100원짜리 100개를 꺼내서 10,000원을 지불하는 걸 다 다른 걸로 취급하겠다. 그게 지불 방법이야. 근데 지불 금액이라는 건 뭐냐? 금액은 말 그대로 돈의 크기. 금액은 어떻게 내든 10,000원 냈네. 그렇게 계산하는 게 지불 금액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제목에 지불 방법이 있고 지불 금액이 있죠. 지불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지불을 하면 됩니다. 지불 금액은 이제 돈의 크기를 맞춰야 되니까 환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자, 보세요. 지불 방법. 이게 너무 많은데. 10원짜리. 나 마트 가다가 1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어. 10원짜리 한 개밖에 없다. 10원짜리 한 개. 그러면 지불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원, 마트에 갔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이렇게 있죠? 그럼 내가 1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2가지. 10원짜리를 하나 내거나 아니면 1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래서 1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 동전이 하나 있으니까 1 더하기 1. 그러면 5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50원짜리를 0개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2 더하기 그래. 100원짜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자, 계산해 주세요. 몇이야? 12 12. 정답은 11 빼기 1 해서 11 가집니다. 빼기 1을 왜 하느냐? 아예 안 낼 수 없어요. 그렇죠. 지불, 돈을 내야 돼. 여기서 빼기 1은 아예 가서 마트 가서 구경하고 오는 거야. 그건 돈을 안 냈잖아. 그래서 빼기 1을 반드시 해주는 거야. 빼기 1. 그러면 지금 11가지 있죠? 11가지에 자, 내 11가지 적어볼게. 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빵, 1, 빵, 1, 1, 빵 1, 빵. 아이, 이거 다 쓰려면 힘든데. 빵 1, 1. 빵 2, 빵 2, 1, 1, 빵 1, 빵 1, 1, 1, 빵 1, 1, 1, 1, 2, 빵 1, 2, 1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입니다. 아니,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아니, 나는 알아 다. 자, 이거 첫 번째 금액을 계산해 주세요. 이거는 얼마죠? 100원.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150원. 100원. 200원. 10원. 110원. 60원. 160원. 110원. 210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것도 생기잖아. 그런데 당연히 겹치는 것도 생기겠지. 그럼 이 겹치는 것들은 지불 방법으로는 다르지만 지불 금액으로는 똑같단 말이야. 지불 금액으로는. 그럼 우리가 지불 금액으로는 몇 종류 있냐 봐봐. 50원 하나, 둘, 50. 봐봐.
아닌데 10부터인데 10, 50, 100, 160. 110, 아, 선생님 60도 있어요. 60도 있고요. 150. 150, 160, 200, 210. 210, 또 있나? 150, 150, 100, 200, 10, 110, 60, 160, 110, 210. 다 나왔네. 네. 그럼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지? 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아래 단계 돈으로 윗 단계를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50원으로 100원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 네. 그럼 50원짜리 이제 나한테 몇 개가 생길까요? 그렇죠. 그러면 10원짜리로 50원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10원짜리도 5개 있잖아? 그러면 100원짜리랑 50원짜리를 다 10원짜리로 바꿔버려야 돼. 아이고. 없으니까 10원짜리는 그냥 하나, 50원짜리는 몇 개? 4개. 그래 놓고 사용해. 그러면 1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더하기 1, 그 다음 뭐 하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왜 한다고? 아예 안 쓰세요. 아예 안 쓰는 거 뺀다고 해. 그럼 몇 가지야? 9가지. 쌤, 네. 아무것도 안 쓸 때 왜 이를 빼요? 어? 아무것도 안 쓸 때 왜 이를 빼요? 제목 봐봐, 제목. 맨 앞에 지불. 지불이 뭐야? 되는 거. 그렇지. 안 내는 거 뺀다니까. 그러니까 1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낸 경우. 빼기 1이 지불이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하기 1을 하는 건 10원짜리를 하나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 방법. 50원짜리를 0개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해서 5가지 방법이야.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안 쓰고 안 쓰는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거야. 구두쇠는 뺀다. 아, 마지막에 빼기 1을 하는 이유는 그렇다. 자, 그러면 어디 7-1번 풀어. 그리고 그 문제에서 친절하게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 영원을 지불하는 게 지불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항상 그 말을 써주고 우리는 항상 빼고. 그러니까 저거만 기억하면 돼. 지불하는 것은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딱 이게 나오면 돈을 먼저 정리해. 10원짜리,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50원짜리, 그리고 100원짜리가 있네. 개수가 개수가 3개, 2개 있네. 그러면 지불 방법은 그냥 막 쓰면 돼. 지불 방법은 막 쓰면 돼. 지불 금액은 10원짜리로 50원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50원짜리로 100원 만들 수 있나요? 100원 내! 그랬을 때 50원짜리로 100원을 낼 수 있는지. 낼 수 있지. 50원짜리 2개 있으니까. 2개 넘게 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여기서 끝내는 거야. 4, 3 빼기 1. 근데 금액으로 넘어가면 10원, 50원, 100원 해서 10원짜리로 50원. 그러니까 10원짜리가 5개 있어야 돼. 5개. 최소 5개 이상. 안 되니까 10원짜리는 그냥 3개 놔두고 50원짜리로 100원을 만들 수 있는가? 50원짜리가 2개 이상 있는가 물어보면 50원짜리가 2개 이상 있는가? 있잖아.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 100원짜리 2개 주면 50원짜리 몇 개 줄까요? 10개 주죠. 10개 막. 기분 좋아서. 4개 주잖아. 그럼 몇 개 돼? 7개.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는 없는 거야.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해. 그래서 4, 8 빼기 1. 이렇게 하면 지불 금액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시간이 느낌이 오죠? 2분 남았어요. 100. 와 아쉽다. 내가 아까 숙제 200쪽까지라 했는데 190. 200쪽까지 풀어봐. 근데 이분 쪽에 문제 자체가 없는데 어떡하죠? 200쪽 읽어보고 오면 되죠. 좋습니다. 200쪽에서 우와 P가 있어 P. P는 퍼뮤테이션인데 수열의 앞글자를 사용합니다. 그거나 이제 숙제는 200까지. 그렇지. 풀고 채점하고 틀린 것까지 고쳐놔야 돼. 그래서 모르는 거 아는 거 구분해가지고 모르는 거 질문하면 내가 설명해. 진짜 말이나 제출하고 아니 제출은 아니. 제출은 과제장이라고 또 따로 있어. 오늘이 몇 요일이야?